네, 이슈 나옵니다. 오늘은 상품주들 단기 반등을 보여줬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그리고 지금 상승의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박수영 기자와 송기현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품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최근의 강세 배경부터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자, 상승의 배경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중국과 유럽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움츠러들었던 철강, 화학, 에너지와 같은 상품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화학업종 지수는 1.29% 상승한 3,858.0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철강 금속업종 지수도 0.85% 오른 5,124.4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이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 같은 상품주들에게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뿐 아니라 구체적인 경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증시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인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EU 정상회의 등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성장책들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로 아시아 에너지 수입 가격이 하락해 향후 에너지주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액화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건 만큼 미국의 LNG 수출량이 증가할 경우 아시아의 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훈풍은 다소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도는 7.7%로 발표됐었죠.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중국 수혜 폭은 넓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품주들의 소비재가 밸류에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향후 흐름에 따라 저가 매수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아직까지 중국발 훈풍을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유럽 쪽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쪽도 아무래도 에너지 수출 확대 이런 점들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철강과 화학주들 좀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네. 얼마나 빠져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어제의 반등은 좀 단기적인 그런 키 맞추기 반등으로 보셨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네, 일단 올해 들어서 화학주들과 이제 철강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것은 또 사실이고요.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1.2%, 올해 11.2% 하락하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GS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상당히 컸었죠. 마이너스 23% 넘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GS 건설의 어닝 쇼크에 대한 그런 악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유주보다는 화학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가장 안 좋은 쪽이 이제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30% 넘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30% 넘는 그런 하락세가 나타났었죠. 그 다음에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주에 대비해서 일단 양호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 10% 안짝의 그런 하락세가 연출이 됐었죠. 어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주들이라든지 철강주, 소재 업종들이 좀 강력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그러니까 낙폭 과대에 의한 기술적인 단기 반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정 중장기적인 그런 매수세도 일정 부분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은 사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IT, 자동차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철강, 화학, 건설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왔었죠. 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이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낙폭과대로 인해서 기술적인 단기 반등 이런 저가 매수세도 들어왔긴 하지만 그다음에 소재 업종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산업 흐름을 봤을 때 하락 사이클을 경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 사이클을 분석을 해보면은 보통 5년 주기로 움직여요. 네. 5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하락 사이클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으로 업황이 크게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서서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 2분기 이후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가 매수세,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세가 일정 부분 좀 들어온 것도 분명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낙폭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 관점, 그 다음에 업황 개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더 이상 추가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기술적인 반등 외에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반등이었다라고 보셨는데 그 배경에는 또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낫겠지라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최악이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만한 실적이었는데요. 2분기 전망은 또 어떤지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화학주 먼저 좀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이 이제 5,050억 정도로 작년보다는 1.1%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요.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1,204억 원 정도 흑자 내면서 작년 2분기 477억 적자에서 이제 올해 2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 236% 증가한 882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작년에는 1,300억 정도 적자였었는데 올해 이제 4,057억 하면서 흑자로 돌아설 것 같고요. 네. S-오일 역시도 작년에 1,500억 적자였었는데 올해는 2,000억대로 흑자를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7% 감소한 9,209억 정도의 2분기 영업이익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29%, 동국제강도 42% 감소할 것 같고요. 하이스코 같은 경우도 33% 줄어서 79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역시도 17% 감소한 2,02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풍사는 좀 좋은데요. 21% 증가한 338억 정도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유화학 쪽은 일단 호전되는 움직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철강은 계속해서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철강은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호전이 더딘 이유가 뭘까요? 글쎄 일단은 글로벌하게 뭐 공급 생산 능력 면에서 공급 과잉 기조라서 단가가 예전만큼 강하게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인 자동차는 그나마 조금 선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선 쪽이 워낙에 이제 좀 부진한 데다가 철강 경기도 건설 경기도 아주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영될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제유가나 이 철강 등 상품 시세 전망도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 일단 유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90불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을 당분간은 좀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업사이드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미국 경기가 좀 계속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네.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인도, 신흥국까지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좀 상승은 하겠지만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재고가 상당 부분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유에 대한 재고가 사상 최대치까지 지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유가의 상승을 좀 압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표에 빨간색 선이 그렇죠. 재고인 거죠? 예, 빨간색 선이 재고고 그다음에 회색 선이 지금 유가 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거시적인 흐름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거시적인 변수를 놓고 봤을 때 한 90불대에서 100불 사이
그 정도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철강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완만하게 좀 이 정도 수준을 좀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하루 일일 생산 그 조강 생산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좋지는 않지만 공급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철강 가격을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재고도 상당 부분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급격하게 좀 상승하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가격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전기동이라든지 그다음 아연, 니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고가 상당 부분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가격이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혹은 완만한 우하향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와 철강 가격의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 업체들의 대입을 해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쌀 때 또 수입을 해서 제품을 화학주나 만들면은 그게 또 돈이 남는 거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수요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 문제는 또 가격 인상 이런 측면들이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뭐 가격에 얼마나 전이를 시킬 것인지 이것도 문제인데 그 상황도 또 여의치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철강 지금 소재 업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좀 그 기준선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그게 관점이. 어려워요. 네, 기준선을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되냐면은 사실 2009년, 2010년 그 다음에 중국 경기가 화랑이었을 때 2005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 그때는 슈퍼 사이클이었어요. 네. 중국 경기가 그 연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으로 뭐 15% 20%씩 급성장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재 업황 같은 경우에 그 수준에 맞추면은 한없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이 연간 그 GDP 성장률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마 올라오기 힘들 거고요. 한 10% 수준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 맞춘다고 한다면은 업황이 한 2분기 정도는 좀 자리를 잡고 개선되는 흐름, 그 정도 선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역시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기겠죠. 그와 그렇죠. 더불어서 미국 쪽 이야기까지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이 G2 경기의 회복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네, 일단 먼저 미국을 보면 지금 그 발표돼서 나오는 지표들이 제조업보다는 그래도 서비스가 조금 더 양호한 편인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뭐 고용 지표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주택이랑 소비 관련 지표들도 등락은 있지만 좀 개선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다우 S&P 신고가인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 조금 뭔가 못 믿어온데 그래도 정부가 이제 경기 연착륙 소프트 패치 내지는 더 나아가서 이제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 이런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수출이 뭐 작년 5월 달 이후로는 보면 증감률 면에서 일단 뭉치가 커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싹 좋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 개선되는 추세라서 조금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난 수년간의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해서 또 경기 부양 조치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상황이 뭐 예전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이런 G2의 경기 회복이 아마 소재 산업재 섹터의 주가 강세를 좀 담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장 감질만 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점진적인 경기 회복. 참 답답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제자리 걸음이나 뒷걸음이 아니라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다라는 데 우리는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증권가의 의견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박수영 기자, 상품주에 대한 증권가의 투자 전략 그리고 최선호주는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소재 산업재의 매수 타이밍으로 유럽 성장률 발표 이후에 성장으로의 변화가 기대될 때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상품주가 기저효과로 상승한 만큼 장기 이익 성장에 따른 매수 전략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에는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수요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다운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5월 화학 제품 가격과 수요는 4월 대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화학주 주요 탑픽으로 LG화학, SKC 등을 꼽았습니다. 조선업종의 경우에는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의견인데요. 건설업종 부진에 따른 센티멘트 악화로 하락했을 뿐 2, 3분기 조선업종 비중 확대 시기라는 판단입니다. 주요 탑픽으로는 대우 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제시됐습니다. 또 미국의 LNG 수출량 증가에 따른 아시아 천연가스 수입 가격 하락률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수혜도 예상됐습니다. 네, 두 분의 시각은 증권가와 좀 다른지 같은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소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 상황이 지금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진 증시는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고 그게 이제 중국 쪽까지 전이가 되는지 그 부분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제 성장률 한 8% 정도는 좀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을 좀 우리는 기대해 볼 만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업황의 하락 사이클은 지금 2년간 좀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점차적으로 좋아질 바닥을 점점 다지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정 부분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예전 슈퍼 사이클과 같은 그런 초호황을 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좀 낮추고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은 좀 거두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 좀 궁금한데요. 사실 오늘 자료를 봐서도 롯데케미칼이 어제 그렇게 신나게 움직인 이유가 있었구나 싶은 게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또 2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좋아 보이는 종목도 있으세요?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일정 부분 좀 반등이 진행이 된 있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릴 종목은 사실 없고요. 어느 정도 자동차 흐름처럼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좀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눌림목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LG화학이 그래도 가장 그 제품의 구조가 좀 다변화돼 있고 스페셜티 제품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가장 펀더멘털적으로는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좀 눌림목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그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선호주로는 LG화학 말씀해 주셨는데요. 철강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매도 의견이세요?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화학 업종과 비슷한 관점이지만 그런데 허 의원님께서 아까 실적을 짚어드렸던 것처럼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어닝 모멘텀이 화학보다는 좀 뚜렷하지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 의원님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 상품주 강세는 이제 최근 그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때 20이 끝나고 나서 그랬지만 어제도 이제 드라기 총재가 그 은행들이 20이 안에 예금하는 금리를 마이너스로 돌릴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글로벌하게 보면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계속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뭐 IT라든지 기존의 어떤 자동차 포함한 소비재 쪽보다는 소재 산업재, 에너지 섹터가 좋았던 경험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시황이 지금 최근 며칠 동안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셰일가스 때문에 유가가 올라도 소비 여력이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장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자동차나 IT 기기에 대한 소비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뭐 시황들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유가 등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IT나 자동차보다는 그 정유화학, 철강 등 기존에 좀 밀렸었던 부분들, 소재 산업재가 더 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유가 추이가 중요하겠는데 사실 유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그 글로벌하게 그 돈이 풀리는 강도라든지 실제로 이제 실수요 관련해서는 경기 회복 모멘텀이 얼마나 강력하게 진행되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금리를 대부분이 다 내려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가 회복되는 모멘텀이 조금 더 상품 시세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경기가 유럽 쪽이 조금씩 살아난다는 기대감들이 이제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쪽 경기 모멘텀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관련해서는 그러면 중국이 살아나면 전체적으로는 G2가 양쪽 축이 좀 갖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가는 강세 기조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전망치로는 글쎄요 골드만삭스가 한 100달러 가긴 힘들다라고 아주 예전에 이렇게 전망한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상품 시세가 난다고 그러면 기존에 좀 많이 밀렸었던 부분들 화학이나 철강 또 조선건설기계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품주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중국발 훈풍을 기대하기가 조금 이르다 보니까 일단은 22일 금리 인하 소식에 환호를 하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는 여러 가지 상품 가격 동향이나 주변의 여건들도 함께 보시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